이달부터 춘천, 속초, 동서 고속화철도 사업이 공사에 들어가 도민들의 기대가 높은 가운데 양구에서는 철도로 인한 주민 피해가 예상된다며 일부 구간 교량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강원FC 홈구장 유치 경쟁에 강원도가 내놓은 순회 경기 방식 해법이 오히려 강릉과 춘천 등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모양새입니다. 도가 사전 협의 없이 독단적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은 지 7년도 채 되지 않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갑자기 물이 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주변 신축 아파트 공사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채권 담당 직원이 46억 원 횡령을 한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단은 즉시 계좌 동결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춘천, 속초, 동서 고속화철도 사업이 이달 공사에 들어갑니다. 해당 노선이 지나는 양구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철도 건설로 인한 주민 피해 우려가 높습니다. 지역사회는 일부 구간을 교량으로 건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는 춘천, 속초, 동서 고속화철도. 춘천에서 시작해 화천과 양구, 인제, 고성을 거쳐 속초까지 93km를 연결하는 철도입니다. 철도 건설이 예정된 양구 국토 정중앙면 일대입니다. 설계된 노선은 국토 정중앙면 용아리와 야촌리 마을을 관통하게 되는데 흙을 11m가량 쌓아 올린 노반 위로 철길이 놓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용아 야촌리 주민들은 철길로 인한 피해가 크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하우스 시설 농사를 지을 땐 바람이 잘 통해야 하는데 뚝이 생기면 바람길을 막아 농작물에 피해가 간다는 겁니다. 농업으로 생활하는데 이게 수입에 지장이 생기면은 우리들한테는 안 좋은 거죠.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양구군의회는 용화 야촌 구간 노선을 교량화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예, 뚝이 그냥 가운데로 마을을 그냥 딱 횡단을 하니까 단절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고 농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하지만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교량화할 경우 예산이 수백억 원 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동행이 완전히 단절된다 생각하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지. 이게 왜냐면 청사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실제로 지난해 속초시는 속초역을 지하에 짓는 방안을 건의했지만 결국 사업비 문제로 무산됐습니다. 양구군의회는 오는 26일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에 건의문을 공식 전달하고 보상 등 주민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강원FC의 홈경기 진행 방식이 춘천과 강릉을 순회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먼저 홈경기를 유치했던 강릉시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죠. 반면에 춘천시는 도민축구단 설립의 취지를 살리는 데 가장 적합한 방식이 순회 경기라는 입장을 거듭 내비쳤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이유를 두고 강원도가 사전 협의 없이 독단적인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양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모 제한 조건조차 지키지 않은 불공정한 결정이다. 강원도의 강원FC 홈경기 순회 진행 결정에 강릉시가 내놓은 첫 반응입니다. 심지어 강원도가 스포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격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FC가 8월 22일 거친 제출을 마감을 해놓고 또 8월 23일 날, 24일 날 춘천시의 문서를 또 접수를 받아주는 자체는 행정 절차상 여러 사항을 살펴봤을 적에 이번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 춘천시는 순회 홈경기가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전용 구장 건립이 백지화된 상태에서 지역에 있는 모든 구장을 활용하는 것 역시 경제성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행정 절차가 다소 매끄럽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순회 결정이라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방적으로 이 지사님께서도 즉흥적으로 생각을 해갖고서 하신 것 같지는 않고 도민 화합 차원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춘천시 입장에서는 현재 입장에서는 도지사님의 의견을 존중을 하고 있어요. 전용구장 건립 백지화가 충분한 논의 없이 성급하게 결정되면서 홈경기 논란을 자초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당초 강원도는 전용구장 건립을 유치한 지자체를 강원FC의 연고지로 지정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건립 계획 자체가 갑작스럽게 어그러지면서 홈경기 유치 경쟁 과열이 매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제3의 기구에서 정말 어느 지역이 적지인지를 객관적으로 어떤 정치적 논리라든가 어떤 그 진짜 과거의 어떤 뭐 부도의 당위성 때문에 기득권을 주장하는 이런 것들 다 배제하고 객관적으로다가 어느 지역이 제일 적지인지를 결정해 주면은 창단 이후 역대 최고 성적으로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한 강원FC. 지역 축구 팬들은 강원도의 일방적인 행정이 여러 논란을 불러왔다며 강원FC 운영에 대한 보다 세밀한 계획 수립을 요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은 지 7년이 채 되지 않은 원주의 한 아파트가 최근 지하주차장 누수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주변 신축 아파트 공사를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김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 무실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주차장 벽면이 축축하게 젖어 있습니다. 지금은 물기가 마른 상태지만 집중호우가 내렸던 7, 8월에는 바닥까지 흥건하게 젖어 일부 주민은 넘어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임시 방편으로 주차장 천장에 비닐을 씌워놓거나 배수구를 만들어 놨습니다. 주민들은 인근 아파트 신축 공사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터파기 조성 공사가 시작되면서 주변 나무들이 잘려나갔고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스며들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누수나 결로가 아주 조금은 있었죠. 없을 수는 없는데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렇게 대단위로 전면적으로 아파트 전체 주차장에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한 번도 없었고 그 공동 전기료에 대한 일단 그 300에서 400 정도 사이의 공동 전기료가 더 부과가 되고 있고 해당 아파트 공사는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총 997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2025년도 5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하지만 누수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된 아파트 시공사와 시행사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발주는 저희 사업주체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작업을 하면 그 일어나는 형상들이니까 얘기하시는 게 맞다. 공사를 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 지하수나 이건 이게 정리를 했을 때 그 표면수가 이제 스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부분들하고 다 이렇게 조사를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해당 신축 아파트 단지 내에는 원주시가 추진 중인 축구장 37개 크기의 중앙근린공원 조성 공사도 한창입니다. 누수 현상이 발생한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원주시에도 민원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아파트 외벽 공사가 잘못돼서 이제 물이 안으로 들어 누수가 되고 결로가 생기는 건지, 아니 저희 공사위에서 균열이 가서 그 틈으로 진짜로 누수가 되는 건지, 사실 이런 게 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요. 주민들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변 아파트 공사와 중앙공원 건립 공사는 일단 예정대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원주시는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정확한 누수 원인을 규명할 예정인 가운데 당분간 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지난달 병의원이 입주해 있는 건축물 66곳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벌여 73건의 불량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 69건이 소방방화시설 관리 위반, 1건이 피난계단과 방화문 훼손 변경 행위 위반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피난계단에 창고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건축법 위반 의심 사례도 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본부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 조치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를 하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2일 채권 담당 직원이 46억 원 횡령을 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공단은 즉시 경찰에 형사 고발해 계좌 동결 등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습니다. 공단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조할 예정입니다. 어느새 24절기 중의 하나인 추분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시기인데요. 추분이 지나면 밤의 길이가 낮보다 점차 길어지기 때문에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음을 실감하게 합니다.
이 즈음 농촌에선 논밭의 곡식과 채소를 걷어들이는 가을 거지가 본격화되는데요. 추분 무렵이 되면 선조들은 그해 농사가 풍년인지 흉년인지 판가름하고 풍년이면 국가의 경사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벼작황은 큰 뉴스가 되진 못하죠. 식량 부족 국가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커피 한 잔 값보다 쌀 한 돼 값이 싸다고 합니다. 공깃밥 한 그릇에 농가에 돌아가는 원가는 206원, 최소 300원 이상이 보장돼야 한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입니다. 충남과 경남 등지에선 농민들이 쌀값 안정 대책을 요구하며 누렇게 익은 벼를 갈아엎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들녘을 바라보면 마음마저 풍요로워지는 가을. 이 농민들의 마음도 황금빛으로 물들면 좋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농업인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의 시초가 된 원주 삼토 페스티벌이 23일 원주시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3년 만에 재개된 이번 축제는 원주에서 즐기는 팜 파티를 슬로건으로 각종 공연과 체험, 나눔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선을 보였습니다. 특히 주제관과 가요제, 마당놀이, 가마솥 비빔밥, 오색 가래떡 나눔 행사를 비롯해 읍면동 대항 연자방아 돌리기, 전국 가족 요리 경연 대회, 허수아비 제작 경진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됐습니다. 지금 올해 농사 짓다 보니까 농자재 값이라든가 모든 것이 20% 이상 30% 올랐습니다. 이걸 징자로 해서 기후 변화로 비도 어느 때보다 많이 오고 가뭄도 많이 들다 보니까 우리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을 생각해서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삼토 페스티벌은 원주에서 시작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농업인의 날을 기념한 삼토 문화제에서 출발해 2018년부터는 명칭과 시기가 변경돼 삼토 페스티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2 춘천국제레저대회가 23일 송암 스포츠타운 주경기장에서 시작됐습니다. 3년 만에 재개되는 이번 대회는 23일부터 사흘간 송암 스포츠타운 일대와 의암호, 공지천 일대에서 레저랜드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축제 형식으로 마련된 이번 대회에서는 각종 경기뿐만 아니라 테마파크도 함께 조성돼 레저 체험과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됐습니다. 저녁 시간에 주목할 부분은 판도라 게임이라고 해서 저희가 새롭게 만든 호러 게임이 있습니다. 낮에는 전통 레저놀이를 하시고요. 저녁에는 뭔가 귀신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한 게임인데요. 그 게임에 이어서 EDM 클럽 파티로 이어져서 자정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밖에 e스포츠를 주제로 다양한 게임 이벤트가 진행되며 실시간 그래피티 작품 전시, 카누 진수식 등 여러 이벤트도 함께 열립니다. 레저 경기 대회는 올해부터 연중 분산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 대회 기간에는 3대3 농구와 풋살, 킹카누 레이스, 패러글라이딩 경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원주시가 오늘 26일과 27일 이틀간 지역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공발주공사 등 사업 현장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원주시는 지난 22일 태장 일동 행정문화복합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원주시가 공공발주한 사업 현장이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 이행 실태 확인, 시설물 이상 유무 점검, 근로자 의견 청취 등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국관광공사가 23일 원주 시내 사회적 경제 기업을 홍보하는 세계로 나들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하는 등 친환경 제품 체험 프로그램을 포함해 사회적 경제 기업 30여 개의 업체가 참여하는 마켓 등이 열렸습니다. 또 여행 인플루엔서의 강연과 지역 청년 뮤지션들의 공연과 독립영화 상영 등 문화 행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